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명절 설날을 딱 일주일 앞둔 2025년 1월 22일 토요일이야. 지난주 1월 15일 토요일 깜짝 공개된 리샤의 편지를 통해 카제로스 레이드 3막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업데이트될 거라는 소식이 예고됐었는데 초대형 업데이트라는 예고에 걸맞게 이번 주 토요일 업데이트 데이터 용량은 무려 약 2GB로 확인됐어. 이번 업데이트에서 출시가 확정된 카제로스 레이드 3막 외에도 2025년 첫 번째 클래스 밸런스 패치가 진행될지 아니면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2025 로스트아크의 첫 번째 아바타인 2025 설빔 아바타가 공개될지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아크라시아 모험가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혼란스러운 대전쟁 속 마침내 모든 것을 건 통역전인 카제로스 레이드 3막 7은 폭풍의 밤 콘텐츠가 추가됐어. 카제로스 레이드 3막에 도전하기 위해선 림레이크 월드 퀘스트 이어지는 사명을 완료하고 난이도에 맞는 아이템 레벨을 달성해야 해. 3막 전조 퀘스트는 완료하지 않더라도 3막에 도전할 수 있어. 3막은 지난 로아온 윈터 때 예고했던 대로 로스트아크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는 엔드 콘텐츠라 최초 플레이 시에는 연출 자동 스킵 옵션을 끈 상태로 플레이해보는 걸 권유한다고 하네. 카제로스 레이드 3막 입장 아이템 레벨은 노말 난이도 1680 이상, 하드 난이도 1700 이상이야. 카제로스 레이드 3막에서도 연합군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반가운 얼굴도 등장하는 반면 의외의 인물도 모험가들을 도와주기 위해 등장했어. 크크. 1관문에서는 실리안, 니나부의 깐부 아자키엘 그리고 1관문 한정으로 한때 적이었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관계로 똘똘 뭉친 로아 최대 흑막 카마인을 연합군 스킬로 사용할 수 있는데 1관문 보스가 카멘인 걸 생각했을 때 카마인이 등장하는 걸 보면 스토리상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네. 2관문에서는 에스더 니나브, 볼다이크에서의 조력자인 현자 마리오 그리고 최초로 연합군 스킬에 등장하는 가디언 미스틱을 사용할 수 있어. 마지막 3관문에서는 악마 학살자가 되어 돌아온 에스더 샨디와 가온토르 그리고 바스티안을 사용할 수 있어. 카제로스 레이드 3막 클리어 시 보상으로 상급 재련 당금질 3, 4단계에 사용되는 재료를 획득할 수 있어. 노말은 당금질 3단계 재료 나그의 뿔을, 하드는 당금질 3, 4단계 재료인 우레의 내욕을 얻을 수 있어. 3막 최초 클리어 보상으로 노말하드 난이도와 무관하게 1회 악마의 뿔 20개가 지급된다고 해. 신규 카제로스 레이드 출시에 따라 카제로스 레이드 교환 NPC의 물물 교환 품목에도 신규 교환 품목이 추가됐는데 무료 유물 전투 각인서를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유물 전투 각인서, 선택 주머니와 리샤의 편지를 통해서 공개된 신규 팔것 번뇌의 날개 등을 획득할 수 있어. 유물 전투 각인서, 선택 주머니와 번뇌의 날개는 업적 제한 조건이 적용되고 교환 재료가 우레의 내역인 것을 보면 하드 난이도를 3관문까지 클리어해야 재료 보유 시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번 3막에서는 관련 탈것 사종을 획득할 수 있는데 물물 교환 NPC를 통해 교환이 가능한 번뇌의 날개 외 공격대 혼돈의 가디언 전문가 업적 완료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한옥의 날개, 3막 하드 난이도 3관문 클리어 시 랜덤으로 획득하거나 명예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탄의 날개, 절망의 날개 등을 획득할 수 있어. 날개 탈 것은 출시 때마다 굉장히 부드러운 이동 모션과 퀄리티로 호평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날개 탈 것도 굉장히 기대되네. 리샤의 편지에서 예고했던 대로 상급 재련이 40단계까지 확정됐어. 상급 재련의 진행에 필요한 당금질 3, 4단계 재료는 카제로스 레이드 3막에서 획득이 가능해. 상급 재련 21에서 30단계는 아이템 레벨 1680 이상의 티어 4 장비 및 상급 재련 20단계까지 완료된 상태의 장비로 진행할 수 있고 상급 재련 31에서 40단계는 아이템 레벨 1700 이상의 티어 4 장비 및 상급 재련 30단계까지 완료된 상태의 장비로 진행할 수 있어. 상급 재련 시 해당 장비의 아이템 레벨과 기본 효과 수치가 상승하는데 재련 25단계 달성 장비 기준 상급 재련 40단계 달성 시 아이템 레벨이 1755로 상승하고 렐러 부여가 완료된 에스더 무기는 아이템 레벨이 1785로 상승해. 이번 상급 재련 30과 40단계는 달성 시 추가 효과가 해당 장비에 부여되는데 30단계 달성 시 기본 효과 플러스 2%, 40단계 달성 시 기본 효과 플러스 3%가 부여된다고 해. 당금질 3단계는 상급 재련 21에서 30단계에서 활성화되고 당금질 4단계는 상급 재련 31에서 40단계에서 활성화돼. 당금질 3단계 재료인 낙뢰의 뿔은 카제로스 레이드 3막 도말 난이도에서 획득할 수 있고 당금질 3, 4단계 재료인 우레의 내옥은 3막 하드 난이도에서 획득할 수 있어.
당금질 3단계 진행 시 올해의 내역을 대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체 재료 사용 버튼을 클릭하면 당금질 3단계에 필요한 낙뢰의 뿔 요구량이 감소해. 올해의 내역 1개당 낙뢰의 뿔 2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낙뢰의 뿔과 올해의 내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낙뢰의 뿔이 먼저 소모돼. 다만 당금질 3단계 진행에 필요한 낙뢰의 뿔을 충분히 보유한 상태에서는 대체 재료를 사용할 수 없어. 상급 재련 단계 확장에 따라 신규 선조의 가후 2종이 추가됐어. 첫 번째 선조의 가후는 에베르의 끌로 상급 재련이 무려 1단계나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졌고 라벨의 송곳은 다음 상급 재련 시 선조의 가후 강화 및 재충전이 된다고 해. 다만 라벨의 송곳 효과는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강화된 선조의 가후 효과로는 등장하지 않고 에베르의 끌, 라벨의 송곳은 상급 재련 20단계 이상 진행 시부터 적용된다고 해. 그리고 일반 재련과 상급 재련의 성능을 동기화했는데 동일한 장비의 일반 재련 또는 상급 재련을 통해 상승한 아이템 레벨이 같다면 같은 기본 효과 수치가 적용됐어. 푸르잔 전선 신규 작전인 네프타 1 작전이 추가됐어. 신규 푸르잔 전선 콘텐츠인 네프타 1 작전에 도전하려면 림레이트 월드 퀘스트 이어지는 사명을 먼저 완료해야 하며 입장 아이템 레벨은 1700 이상이야. 네프타 1 작전부터 신규 전투 지역 2종이 추가되고 고대 등급 장신구 에브니 큐브 제3회금 입장권을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어. 에브니 큐브 또한 제3회금이 추가됐어. 에브니 큐브 제3회금의 입장 아이템 레벨은 1700 이상이며 푸르잔 전선에서 획득하는 경로 외 길드 혈석 상점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어. 길드 혈석 상점의 요즈의 입장권 상자 품목을 통해서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어 주간 2회 교환이 가능해. 푸르잔 전선과 큐브 콘텐츠 외 카오스 게이트에도 아이템 레벨 1700 이상의 캐릭터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구간이 추가되었고 아이템 레벨 1680에서 1699 구간보다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이 구간에서 특정이 된 보스 등장 시 유물 등급 전투 각인서를 무려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해. 또한 아이템 레벨 1700 이상 티어 4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운명의 탈린의 랜덤 유물 각인서 주머니, 선택 유물 각인서 주머니가 추가됐고 각 주머니를 통해 획득한 각인서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 유물 각인서 주머니 아이템이 추가된 운명의 편리는 푸르잔 전선 네프타 1 작전과 정화 2단계 가디언 토벌 드랙탈라스에서 획득이 가능한데 하우스 게이트 히든보스 확정 드랍, 운명의 편린 드랍을 통해 유물 각인서 수급처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유물 각인서의 가격도 하락대로 진행될 것 같아. 푸른 화염을 도른 채 맹렬히 돌격하는 신규 혼돈의 가디언 드랙탈라스가 등장했어. 드랙탈라스 토벌에 도전하려면 캐릭터가 아이템 레벨 1700 이상에 도달해야 하고 드랙탈라스 토벌 후 의지 수집 시 티어 4 고대 등급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어. 드랙탈라스 토벌 시 영웅 등급의 스킬룬 비전을 획득할 수 있는데 원정대 당 1회, 정화 2단계 구간 전체에서 드랍되기 때문에 아게오로스, 스콜라티아에서 이미 비전룬을 획득했다면 추가로 더 획득할 수는 없어. 드랙탈라스는 신규 가디언 토벌 지역인 뒷발은 망각의 페어에서 만나볼 수 있어. 신규 에코나 평판 맑고 깨끗함과 일일 에코나 의뢰가 추가됐어. 해당 에코나 평판의 의뢰 진행을 위해서는 아이템 레벨 1680 이상 림레이크 대륙 월드 퀘스트 이어지는 사명 완료, 산막 전조 퀘스트 다시 하나대어를 완료해야 해. 해당 의뢰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2단계 의뢰는 1단계 평판 달성 후 진행 가능하며 활성화 시점에 일일 에코나 의뢰 진행 횟수가 남아있다면 당일에 바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해. 에코나 평판 맑고 깨끗한 1단계 완료 보상으로 특제 국회 중화제와 특제 국회 중화제 상자 제작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제작법 습득 후 원정대 영지 제작 공방에서 산막기관문 전용 배틀 아이템인 특제 국회 중화제를 제작할 수 있어. 에코나 평판 맑고 깨끗한 2단계 1일 에코나 의뢰 요즈의 작은 선물 완료 시 정제된 우루살리 가루 10개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아이템은 산막기관문 전용 배틀 아이템 특제 국회 중화제 제작에 사용돼. 엔드 콘텐츠 입장 UI에 관문별 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문 정보 버튼을 추가했어. 관문 정보를 통해 관문별 클리어 및 더보기 시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고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시로 사용된 화면은 이번에 추가된 카제로스 레이드 3막 하드 난이도로 클리어 골드 보상은 34,000 골드로 확인되네. 에브니 큐브 콘텐츠에 1인으로 입장한 경우 큐브 시작 전 퇴장하며 입장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나가기 버튼이 추가됐어. 나가기 버튼을 통해 큐브에서 퇴장이 가능하며 사용한 입장권이 우편으로 지급돼. 다만 나가기 버튼은 최초 입장 지점에서만 노출되며 1스테이지 진입 위치로 이동한 이후부터는 노출되지 않아. 그리고 나가기 버튼을 통해 퇴장하는 경우에만 우편으로 지급되고 탈출이나 게임 종료 등으로 큐브에서 퇴장하는 경우
경우에는 입장권이 지급되지 않아 가디언 토벌 콘텐츠도 혼자 입장 시 즉시 중단 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 가디언 토벌 혼자 입장 시 악기 연주 또는 탈출 명령어로 탈출 시 게임 종료 시와 같은 방법으로 나갈 경우 가디언의 저주가 부여되지 않도록 변경했어. 그리고 에픽 레이드 베이모스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외곽선 표시를 추가했어. 드디어 오늘 업데이트 이후부터 캐릭터가 몬스터의 보호막에 가한 피해량이 MVP 투사 조력자 항목 기여율 산출에 포함되도록 변경했어. 그리고 저스트 가드에 성공하며 모션이 출력되는 도중에도 G키를 입력해 다시 저스트 가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어. 또한 환수사 동갑 시 동갑 효과음 크기를 소폭 크게 변경했고 환수 각성 환수사의 깨달음 아크 패시브 날렵한 걸음걸이 패시브 성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툴팁 문구를 변경했어. 오늘 그토록 기대하던 클래스 밸런스 패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육성 중인 신규 클래스 환수사에 대한 개선 및 수정사항이 적용됐는데 환수사의 전투 상태 및 비전투 상태에서 이동기 사용 시 이동 및 스킬 캔슬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변경했고 환수 각성 상태에서 이동기의 속도를 보다 빠르게 개선했어. 기상기는 사용 시 액션 시간을 빠르게 개선했고 이동 및 스킬 캔슬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변경했어. 그리고 꼬리바람, 까마귀 대행진, 대굴방아, 여우폴짝, 뒤집공, 수운공, 여우 불꽃 스킬 공격이 적중하여 피격 이상 발생 시 피격 대상에 넘어진 상태 유지 시간을 약 50% 감소했어. 환수사가 사용하는 시너지 스킬 중 하나인 대굴방아의 두 번째 줄 특포 3개가 오늘 업데이트 이후 변경됐는데 폭탄 강화 특포는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에너지를 모으며 2회 타격 후 공중으로 떠올라 적을 타격하고 안정된 착지는 준비 동작이 빨라지며 도르는 도중 적에게 부딪히는 즉시 폭발하는 공격으로 변경됐어. 그리고 환영돌진은 적을 1회 타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어. 환수 스킬 꼬리 바람은 스킬 시전 시간 및 공격 판정 생성 시간을 보다 빠르게 변경했고 이동기 및 스킬 등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빠르게 변경했어. 변화 특포 효과 적용 시 스킬 사용에 필요한 최소 사거리 또한 소폭 감소했어. 까마귀 대인지는 어둠의 왕 특포 적용 시 까마귀 돌진 피해가 PVP에서 피격 이상이 되지 않고 스킬을 사용 중이지 않을 때 경직이 발생하도록 변경했고 여우 꼬리 물기 스킬은 PVP 시 피해량이 26% 감소했어. 돈갑 스킬 수운공은 환수 변환 특포 적용 시 공격 판정 생성 시간이 보다 빠르게 변경됐고 스킬 사용 시간을 소폭 빠르게 변경했어. 그리고 이펙트와 사운드까지 개선됐어. 중갑 스킬 바위공은 환수 변환 특포 적용 시 공격 판정이 더욱 빠르게 발생 및 스킬 사운드를 개선했고 여우 불꽃 스킬은 환수 변환 특포 적용 시 공격 판정이 더욱 빠르게 발생하도록 개선했고 여우 이펙트 개선 및 몸에서도 공격 판정이 발생하도록 개선했어. 또한 스킬 사운드를 개선했어. 동갑 스킬 뒤집 봄의 고대의 힘 효과가 PVP 지역에서 더 이상 피격 이상에 면역되지 않게 효과가 변경되고 PVC 공 여우 동갑 상태에서 자연 재생되는 공 여우의 기운의 양이 50% 증가했어. 야성 환수사의 야생의 충동 깨달음 아크 패시브가 환수의 기운을 소모하는 동갑 스킬 사용 시 동갑한 형태에 맞는 공 혹은 여우의 기운을 450 고정 수치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환수각성 환수사의 환수의 전기 패시브가 이제 더 이상 환수 스킬 적중 시 환수의 전기 스택이 쌓이는 구조가 아닌 환수 각성 상태에서 24m 내 적에게 1초에 한 번 자동으로 환수의 전기를 흡수하는 구조로 변경됐어. 그리고 여성 환수사가 사용하는 도양 민첩한 목놀림 패시브가 최대 2회 스택이 가능하게 변경됐어. 카제로스 레이드 3막 추가로 인해 2막의 진행이 개선됐는데 먼저 1관문의 보스 나로크의 체력이 하드 난이도에서 하향 조정됐고 노말, 하드 난이도 공통으로 나로크가 냉기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패턴에서 나로크의 무력화 요구치를 소폭 감소했어. 그리고 하드 난이도에서 나로크가 냉기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패턴에서 캐릭터에게 적용되는 무한 디버프가 중첩될 때마다 텍스트로 출력되도록 추가했어. 이 관문 진행도 개선됐는데 하드 난이도 아브렐슈드의 체력이 하향 조정됐고 이 페이지 풀정산 때 등장하는 악몽의 펜터니클 체력이 노말, 하드 난이도 모두 하향 조정됐어. 또한 노말, 하드 난이도 공통으로 아브렐슈드의 몽환의 낮에 픽격되었을 때 적용되는 마력의 잔상 지속 시간이 40초로 하향 조정됐고 아브렐슈드가 사용하는 일부 공격의 데미지와 공격 범위가 모두 너프됐어. 오늘 로유의 업데이트 이후 환수사 클래스 전용 아바타 제작 레시피를 기존 클래스와 동일한 구성으로 추가했어. 대도시 아바타 가공 NPC를 통해 전용 아바타 제작이 가능해. 이제 루테란 동부 대륙 떠돌이 상인의 판매 품목에 집행관 솔라스 카드가 추가됐어.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솔라스런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거나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로아 최고의 득템 중 하나인 에스더의 기운의 총 수급량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콘텐츠에서 드랍될 확률을 소폭 조정했어. 통합 프리셋의 배틀 아이템 제외 기능을 추가했어. 통합 프리셋 내 배틀 아이템 프리셋의 제외 버튼을 통해 프리셋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 해당 기능 활성화 시 지정된 통합 프리셋이 적용되더라도 배틀 아이템은 변경되지 않아. 이번 주에 업데이트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2025 설빔 아바타 패키지인 새벽 빛을 담아 더욱 찬란한 여명의 설빔 아바타 패키지가 드디어 출시됐어. 여명의 설빔 아바타 선택 상자, 여명의 설빔 무기 아바타 선택 상자, 설빔 악기 아바타 선택 상자, 가막 탈 것 선택 상자, 고양이 펫 선택 상자, 그리고 대망의 한정 격지. 새해의 소망이 전부 구성된 한정 스페셜 여명의 설빔 패키지를 계정당 1회에 65,000 로얄 크리스탈에 구매할 수 있고, 설빔 아바타, 무기 아바타, 악기 아바타 상자가 포함된 고급 여명의 설빔 패키지를 구매 제한 없이 38,000 로얄 크리스탈에 구매할 수 있어. 여명의 설빔 아바타는 보통 세 종류 타입으로 출시되었던 이전 설빔 아바타와는 다르게 여명의 펭귄, 여명의 청인 등 두 종류의 아바타로 출시됐고, 단품 상품으로 24,000 로얄 크리스탈에 구매할 수 있어. 이번 설빔 아바타 일러스트를 보고 한복 자태가 너무 곱고 우아하면서 색감도 화사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됐었는데, 푸른 뱀의 해를 기념한 함께 출시된 청인 아바타도 다른 느낌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만족이야. 역시 갓상고 사랑합니다. 설빔 아바타를 더욱 예쁘게 해줄 설빔 무기 아바타도 출시됐는데 7,000 로얄 크리스탈로 단품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뱀의 해라는 컨셉에 맞게 뱀을 상징하는 느낌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은색 기본 테마에 푸른색, 붉은색, 흰색의 변주를 두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나와서 무기 아바타도 만족이야. 또 설빔 악기 아바타도 함께 출시되었는데 뱀과 연꽃을 상징으로 하여 무기 아바타처럼 검은색, 붉은색, 푸른색, 흰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 악기 아바타는 단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스페셜 및 고급 패키지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임금님의 용상을 떠오르게 하는 가마 탈 것이 나왔어. 아무래도 용상이라는 컨셉으로 인해서 뱀 장식을 두긴 그랬는지 용장식으로 나왔는데, 재밌는 컨셉이면서 디테일을 잘 살린 퀄리티에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은 19,800 로얄 크리스탈이야. 이번 패키지 전용 펫도 출시되었는데 뱀의 해라서 뱀으로 출시될 줄 알았으나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과 용포 등을 입은 귀여운 고양이과 동물들을 컨셉으로 출시됐어. 마찬가지로 단품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은 15,000 로얄 크리스탈이야. 개인적으로 임금 랑이 펫이 너무 귀엽대 크크. 그리고 2025년 첫 벽지인 새해의 소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작년 벽지가 한복 아바타 컨셉과 어울리지 않아 아쉬웠다면 이번 벽지는 정말 초역대급 색깔의 한복 아바타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컨셉으로 나와서 대만족이야. 이게 바로 새해 벽지다콩. 신규 아바타인 여명의 설빔 아바타는 추후 아바타 감상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 임시 공휴일까지 겹쳐 역대급 황금 연휴를 자랑하게 된 2025 설날을 맞이하여 루테란 신년제 핫타임이 예고됐어. 시작 날짜는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시작되며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오전 5시 59분까지 진행돼. 총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핫타임 기간 동안 접속 시간 1시간을 달성할 경우 일자별 핫타임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일자별로 푸르잔 전선 공명의 기운 회복 비약, 푸르잔 전선 휴식 보너스 회복 비약, 행운의 복조리 선택 주머니 등을 획득할 수 있으며, 행운의 복조리 선택 주머니 개봉 시 치명, 자원, 체력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모험가들의 능력치를 다양하게 상승시켜주는 행운의 복조리 아이템 3종을 골라서 획득할 수 있어. 해당 아이템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이번 설날 연휴 때 해당 아이템을 가지고 카제로스 레이드 3막에 도전해보자. 설날을 맞이하여 추가 윈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인 신년제 오색 떡국 이벤트가 시작됐어. 해당 이벤트는 2025년 1월 22일인 오늘부터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할 수 있어. 게임에 접속해 1일 미션을 완료하고 신년제 엽전을 하루 최대 4개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신년제 엽전으로 떡국 그릇을 열고 아이템과 윈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떡국 그릇을 열었을 때 4개만 존재하는 오색 떡국을 발견할 때마다 보너스 윈터 포인트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떡국 그릇을 열 때마다 신년제 엽전 3개가 소모되고 윈터 포인트 100포인트와 파괴석, 수호석, 실링, 에코나 의뢰 직원권, 카드펫, 도약의 정수 등 다양한 아이템을 랜덤으로 한 개 획득할 수 있어.
5색 떡국을 찾았을 때는 윈터 포인트 150포인트와 전설 카드팩, 재련 구두 선택 상자 등과 같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콩.